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해서 어떻게 됐든 이 비기너는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엑스퍼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뭐 엑스퍼트가 되시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단계에서 끝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비기너의 단계가 한 1년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음, 병원 원장님들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음, 1년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그때부터 엑스퍼트 길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요. 음. 사실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절망의 길로 빠져가지고 아, 아예 이 시술과 그냥 동떨어진 길로 가시는 분들도 아. 생겨나는 것 그거 같거든요. 무슨 차이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와요. 이게 어떤 자기랑 어떤 그런 자기랑 잘 맞는 시술이 있고 뭐 그쵸. 그런 것 이제 차이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음. 내가 갖고 있는 손재주나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는 아, 거고 이게 그 수준을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이런 데서가 또 나타나는 거라서 그 시기를 항상 잘 넘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저희 병원에 계신 원장님들도 1년 차에서 2년 차 넘어갈 때 항상 그런 시기를 어, 겪게 되시는 것 어, 같아요. 어.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어느 정도 자기가 재능이 있다 싶으면 이제는 어떤 자기만의 이런 어떤 결과물, 어떤 이상적인 결과물도 만들고 뭐 제품 선택도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맞는 이런 식의 뭔가 또 이제 엑스퍼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처음에는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비기너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나 모더레이트 되시는 선생님들도 내가 잘하는 부위나 잘 결과가 나오는 거는 그대로 본인의 테크닉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근데 음, 예를 들면 내가 이 부위의 결과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음, 내 스스로도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부위 시술을 조금 더 잘하시는 엑스퍼트 선생님들이 음,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음, 그대로는 제품도 똑같이 가져가야 되고요. 음, 테크닉도 똑같이 가져가야 되고 음, 그리고 시술법도 똑같이 가져가야 음, 되고요. 왜냐면 여기서 한 가지만 어긋나도 사실 그 결과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음, 예를 들어 엑스퍼트 선생님이 사용하는 제품과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달라져 버리면 결과 달라져요. 근데 음, 이거를 좀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막힘이 있을 때 내가 조금 이런 어떤 특정 부위에서 좀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 음, 엑스퍼트 선생님이 하는 시술법을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라. 이런 음. 거를 좀 조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많은 분야가 그렇죠. 뭐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잘 안 하게 되고. 우리가 이게 무슨 뭐 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아닌 이상 다들 남의 걸 흉내내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모방이 저는 또 노력하는 천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죠. 원장님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주사를 놨다는 얘기를 아이고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는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언제 아셨어요? 처음 봉직 생활 시작하고 알았어요. 아, 처음에?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 제 스스로한테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예. 객관화가 안 되는데 이제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 네. 시술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을 때 음.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시술 받고들 많이 오시잖아요. 비교가 예, 되잖아요. 예. 근데 원장님은 손이 좋네요. 손이 어, 빠르네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환자들이요? 예, 환자들한테. 근데 그게 뭔지 몰랐죠. 어, 그리고 이제 제 병원을 그리고 오픈하다 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제 손이 빠른 거. 어, 왜냐면은 시술이 빨리 끝나니까. 어, 그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예. 환자한테도 좋고 저한테 좋고 직원한테도 좋고. 그러면서 또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느꼈던 거는 이게 손과 손이 닿는 건 아닌데 네. 손과 살이 닿는 건 아닌데 예. 또 캐놀라나 니들이 이제 닿으면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예를 그래요?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다들 사실 미용실이나 바버샵 예. 가서 이제 헤어 자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헤어샵 가면은 머리 자르는 거 말고 머리 감겨주잖아요. 예. 감겨줄 때 사실은 터치감 되게 다르거든요. 예.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맞아요. 터치감을 보면 이분은 나중에 좋은 디자이너가 되겠다. 아니면 아, 이분은 좀 거친데 이런 느낌이 음, 들어요. 음, 근데 저도 시술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네. 중국에서 오신 네, 환자분이셨는데 많은 시술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눈밑 부위 필러 시술을 하는데 이게 또 빨리 끝내야 돼서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래 제 속도대로 이렇게 네. 쫙 했죠. 근데 처음에 캐놀라 들어갈 때 이제 느끼셨다고 나중에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하시는구나. 와,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엑스퍼트한테 받아서 고맙다고 이미 결과 뭐 보지도 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테크닉도 손재주를 타고나는 건 있지만 어느 정도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술을 할 때는 거친 테크닉, 러프한 테크닉보다는 그래도 젠틀한 테크닉이 훨씬 좋아요. 그게 티슈 데미지도 덜 가게 되고 내가 만들려는 모양도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네. 네네. 손이 빠르다는 거는 네네. 그게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술 시간 그런 거는 네네네. 알겠지만 네. 그 환자가 원하는 효과를 만드는데도 그게 영향을 주나요? 사실 그거는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예. 그거는 저는 더 정확한 테크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 정확하게 빠르게 이거예요? 사실 정확한 테크닉을 저는 좀 빠르다고 표현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그 정확도가 있으니까 사실 그 속도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정확도가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빠르게 아. 못 하겠죠. 어. 좀 이상한 알겠습니다. 대답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본인 거. 자랑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13년 개업하면서 네네네. 느꼈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게가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빠른 그러니까 게 정확하다. 아니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빠를 수 있는 어렵다. 거는 제가 많이 하는 시술 중에 더머톡신 스킨보톡스가 있잖아요. 네. 스킨보톡스는 일단 더미스팅에 주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그걸 예를 들어 우리가 휠이라고 하는 휠을 만들면서 이제 인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휠을 만드는 게 누구한테는 어렵고 누구한테는 속도가 좀 오래 걸릴 것이고 네. 누구한테는 그 휠을 만드는 게 좀 속도가 빨리 날 거예요. 저는 휠을 만드는 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층에 정확하게 주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같은 휠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도 계시겠죠. 그분은 그게 그런 속도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이런 거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하여튼 인젝터블계의 모차르트 아닙니다. 김태형 원장님 모시고 전혀 아니고요. 네. 고수분들도 많으시고 네. 훌륭하신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뭐 이 자리는 네. 편집장님과의 친분으로 인한 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드릴 뿐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 백이 그렇게 큰가요? 크죠. 남들 또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그럼요. 이렇게 기사 나가고 그러면 다들 시기와 질투를 받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감사한 일이죠. 맞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저번에 그 이마 필러를 제가 원장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네. 뭐 다른 것보다는 환자가 너무 아파해서 아프죠. 이마 필러는 뭐 원래 아프다고 네, 하기도 이마표는 하고 아파요. 뭐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또 요즘은 안 아픈 걸 선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나중에 만났는데 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마가 너무 예쁘게 돼서 그렇죠. 이마가 이렇게 되니까 얼굴이 작아 보인대요. 맞아요. 예. 근데- 그 하여튼 그랬는데 네네. 그래도 시술할 때는 너무 아프잖아요. 그쵸. 그거를 어떻게 요즘은 또 안 아픈 게 트렌드인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마 필러는 사실은 좀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테크닉을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원장님만 아픈 거예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진 않은데 원장님이 특히 좀 아프다?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는 제가 더 특히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마 필러는 그래도 다른 부위 필러 시술보다는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위 필러 시술할 때는 사실은 저는 마취를 아예 안 해요. 마취를 안 하고 한다고요? 크림 마취도 안 하고요. 아니, 그냥 마취를 안 죽일래 해요. 그래요? 안 죽어요. 아니 아파서. 아니 안 아파요. 그 정도 그래요? 테크닉 자신은 있는 거예요. 예. 그- 그게 환자분이 그렇게 아프다면 제가 시술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는 걸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빠르다. 빠른 게 아니고 이거는 젠틀한 테크닉에 대한 얘기예요. 젠틀. 젠틀한 테크닉에 어렵다. 대한 얘기고 그리고 손이 빠르다는 건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시술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의 니들링이
뭐 5번의 니들링이 필요해요. 음. 5번의 캐뉼레이션이 필요하고. 근데 그게 한 번의 니들링과 한 번의 캐뉼레이션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5번 아플 게 한 번으로 줄어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마 필러는 그렇지가 않아요. 테크닉상 이게 캐뉼레이션을 시켜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마 필러 할 때만 사실 마취를 하거든요. 신경 마취를 유일하게 해요. 아니 그럼 다른 부위는 캐뉼라로 이거 안 해요? 안 해요. 원래는 하는 거죠. 원래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필요가 아니,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하죠. 다른 보통 분은?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일반적인 게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분들 계시고 하는 분들 계시고. 근데 그거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테크니까 본인의 성향과 이런 그렇지, 거에 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한다고 꼭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그리고 뭐 지난번 그 이마 필러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제 홈코트에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어려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그날도 이제 네. 오랜만에 제가 다른 곳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네. 확실히 그 그렇지. 홈코트와 그렇지. 이게 어웨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느꼈던 네. 것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T1 클리닉에서 하면 이마 필러도 별로 안 아프다는 아닙니다. 거예요. 아픕니다. 아프긴 아픈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처음 이마 필러 했을 때보다 속도는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좀 익숙함이 또 생겨난 것 같고. 근데 뭐 빠르다고 좋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느낄 통증이라면 네. 짧은 시간에 느끼는 게 좋겠죠. 좋겠죠. 그러니까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너무 빨리 끝나면 또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그렇죠.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봐주시는 분은 또 원장님이 손재주가 줘서 빨리 끝났구나 이렇게 느낄 그리고 수도 뭐 있지만 질문도 안 받는다면서요. 질문 잘 안 받죠. 획 나간다면. 그렇죠. 예. 저는 질문은 진료 시간에만. 왜냐면 저희 병원은 진료 시간을 따로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실은 충분히 이제 할애를 하는 게 더 아니 그래도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환영해요.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 시술을 받고 바로 즉석에서 내가 지금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지금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좀 대답 좀 해줘요. 뭐 대답 할까요? 네, 그러면 원장님은 언제 엑스퍼트가 나도 좀 이 정도는 되는구나 하고 느끼셨어요? 뭐 가식적인 멘트를 드리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식적이네요. 네, 완전 네. 가식적이죠. 예. 완전 가식적이고요. 가식적이지 않은 말로 해보면. 가식적이지 않은 말로 하면은 언제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부위의 필러 시술이 사실은 무리 없이 가능해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위가 내가 자신 없고 그러면은 진료나 이런 데 있어서도 소극적이 돼 버리거든요. 그 부위는 뭐 필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멘트가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기가 왔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오니까 제가 보는 눈이 띄어버렸어요. 보는 눈이 눈 띄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고 스크린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안해지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뭐 예를 들면 부작용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사라지고?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부작용은 사실 요즘도 겪고 있고요. 그래요? 현재도 치료 중인 것도 있고요. 예, 저는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하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작용 치료까지 사실은 잘 치료를 해야만 그리고 그래야만 저는 사실 엑스퍼트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게 제 스스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럴 때 되게 어떤 그런 거를 눈이 딱 뜨일 때 뭔가 어떤 행복, 그 어떤 최대의 행복 그런 걸 느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슬럼프보다는 제가 이제 좀 엑스퍼트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그런 내가 엑스퍼트다라는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필러로 많은 고민과 아니면은 많은
슬픔을 겪으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기 시작했었거든요. 아, 예, 예, 필러 시술을 다른 곳에서 받고 곤란함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치료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면서 또 좀 한계점을 느꼈었어요. 또 벽에 막히는 거죠. 왜냐면 이분은 저한테 치료받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분은 제가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저는 엑스퍼트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반대로 좀 내적인 슬픔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그런 홍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진료할 때 같이 슬픔들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건 극복했어요? 극복보다는 그러니까 잠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필러 시술을 하는 게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필러 시술을 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가식적이네요. 예,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예. 그 결국엔 그러면 그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그거를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해내게 된 거예요? 못하죠. 제 못해요? 기준에서는 그분은 더 이상 필러 시술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필러 시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은 더 이상 필러 시술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받기를 원하실 때 그거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필러 시술 받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해결책이네요. 해결책인데 그분은 결국 다른 병원 가서 받으세요. 오 마이 갓. 그렇겠죠. 이 네. 현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제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그 사람은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울면서 오세요. 아, 원장님 말을 들을 걸 네네네네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서 또 딴 데 가서 또 해. 그러고 또 하실 거예요. 오 마이 갓. 왜냐면 이게 그 마음도 뭔지를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아니 그러면 그 말로는 누가 못하냐? 혹시 직접 보여줘야지. 아 진짜 얼마나 빠른데? 뭐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단지 그 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또 요즘 그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 업계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네네. 네, 뭐 저희한테도 그 핸즈온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이메일로 그런 걸 보내시는 분도 많아요. 한 분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한 분 예, 아니신가요? 되게 많아요. 그래요? 많아요. 그래서 라이브 서저리하고 핸즈온 이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길래 뭐 그걸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언제든지 찾아오면 가르쳐 준다는 이런 어떤 멘토의 마음으로 라이브 서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할까요? 하는 특별한 제품이 있어요? 저요? 네, 그것도 제가 알아야 되니까.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죠. 어떤 거? 저는 주로 주비덤 사용하고요. 주비덤. 네, 주비덤은 풀 라인업 다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벨로테로에서는 소프트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히알루론 필러 시술을 배우기 어렵냐면요. 이런 라이브와 이런 핸즈온이 많아서 그래요. 네,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까탈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도를 걷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고 간혹 받기도 합니다. 자주 받죠.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로 한 거고 네. 뭐 그 우리 저기 비기너나 뭐 이런 저 원장님한테 배우고 관심 있는 분들 초청해도 될까요? 아니 뭐 오실 분들이 있으면요. 뭐 저야 뭐 영광이죠. 노하우는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후다닥 하시면 안 되고. 빠르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네. 늦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뭐 선생님들이 뭐 제가 조금이라도 뭐 가르쳐 드리거나 아니면 알려 드리거나 서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시술법보다
환자를 봤을 때 어떻게 제가 어세스먼트 하고 어떻게 플랜을 짜는지 이거부터가 중요하거든요. 그거 당연히 해야죠. 예, 예. 근데 그게 더 중요한 영역이에요,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영역이고, 그리고 어떤 분한테 어떤 용량을 쓰고 어떤 분한테 어떤 제품을 쓰는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따라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네.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저 김태형 원장의 인젝터블 크로니컬 시즌 2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서저리 핸즈온을 하는 걸로 계약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랑 이렇게 주저리 떠들었는데 제가 또 뭐 이런 걸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주 잘하시죠. 네, 하여튼 뭐 노련하시죠.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이요. 네. 뭐 항상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좀 두서없이 얘기가 나간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라도 제 기사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재밌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재밌고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재밌고. 또 제가 재밌게 하잖아요. 그런가요? 네네. 아무튼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 오늘 김태형 원장님의 얘기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또 본인의 생각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저거는 뭐 이게 틀린 얘기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분이 계시면 또 여기 나오십시오. 어,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또 들려주시면 그렇죠. 뭐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김태형 원장님하고 한번 대판 싸우든지. 아니 괜찮아요. 제 말이 보통 맞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